어프론트 프로모션은 1986년 연예기획사로 설립되어 현재는 부동산, 요식업 등으로 사세를 확장한 어프론트 그룹 산하의 여성 아이돌 중심의 연예기획사입니다. 80년대의 여성 솔로 모리타카 치사토를 데뷔시키며 주목받았고 이후 88년도에 데뷔한 록밴드 샤랑큐가 6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으며 97년 샤랑큐가 프로듀싱을 한다는 기획에 오디션 프로 아사얀을 통해 결성된 모닝구 무스메가 스타덤에 오르면서 여성 아이돌 중심의 기획사로 변신하였습니다. 모닝구 무스메는 입학과 졸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신멤버를 뽑기 위해 정기적으로 오디션을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는 후배 그룹으로 데뷔하기도 하면서 자사의 걸그룹들을 힐로 프로젝트, 약칭 하로프로로 부르며 관리했으며 연습생 시스템도 구축하며 하로프로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하로프로는 오디션으로 연습생이 될 인재들을 선발하고 댄스와 보컬 트레이닝을 거쳐 자체 오디션으로 멤버를 선출해 데뷔를 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팬틀에서 보면 한국의 아이돌 육성 방식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후두암 치료 과정에서 결국 성대를 적출하게 되면서 목소리를 잃게 된 샤랑큐의 보컬이었던 층쿠는 모닝구 무스메의 음반을 시작으로 이후 데뷔한 하로프로 여성 아이돌의 타이틀곡을 거의 빠짐없이 작사, 작곡했으며 2014년 전까지 하로프로의 거의 모든 여성 아이돌 그룹은 층쿠에 의해 프로듀싱이 되는 구조를 유지했었습니다. 층쿠는 자신이 100만 장을 넘게 판매한 음반도 있었던 인기 밴드 샤랑큐의 보컬 겸 밴드의 곡을 써온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가창력에 대한 항목도 멤버 선발 기준에 있었으며 사내에 보컬 트레이너와 댄스 트레이너를 두고 교육을 시키며 데뷔한 소속 여자 아이돌에게 가능한 라이브를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로프로의 아이돌들은 다른 메이저 여성 아이돌 기획사, 특히 2006년 데뷔한 AKB48과 그 파생 그룹들과 비교하면 춤과 노래가 좀 더 낫다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이 사실상 전무한 AKB48 사단과 비교해서 트레이닝을 나름 시킨다는 하로프로 쪽이 월등하게 실력이 좋다는 평가가 아니라 그나마 좀 더 낫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하로프로 연수생과 데뷔 멤버들은 한국 아이돌 지망생들처럼 합숙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출신 지원자들은 일본의 제2도시라 불리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관서 지방에 하로프로 칸사이 사무실, 최북단의 홋카이도에는 하로프로 홋카이도 사무실에서 뽑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사무실에서 각각 연수생을 주말과 방학을 중심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다가 정기적으로 새로 제작하는 데뷔 그룹 멤버나 모닝구 무스메, 기타 그룹들의 신멤버 오디션을 사내에서 치르는 형태로 멤버를 뽑습니다. 이때 1차 선발 오디션에 뽑힌 연수생 멤버들을 모아다 단기 합숙을 시키며 회사 내에서 보컬과 댄스의 심사를 거쳐 멤버를 뽑으며 이 과정을 방송으로 제작해 공개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주말과 방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트레이닝은 주말에 하루 3시간 정도 교육하는 수준으로 학업을 우선하는 방침을 생각하면 취지는 좋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연습 시간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댄스는 기초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몇몇 동작이나 선배 그룹 안무를 숙지시키는 것을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동네 에어로빅 학원에서 취미반이나 다이어트반의 수강생분들이 강사의 모습을 흉내내며 몇몇 동작을 배우는 것과 같은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로프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을 시키고 정기적인 오디션으로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닝이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진행되는 트레이닝 과정에서 트레이너들의 교육 방침이 자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특히나 논란이 있었던 트레이너가 보컬 트레이너 스가이 히데노리입니다. 스가이는 성악 전공으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가스펠 팀 멤버로 공연한 적도 있는 뮤지컬 배우 겸 성악가로 모닝구 무스메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던
2001년부터 모닝구 무스메 신멤버 오디션 등의 얼굴을 비추며 유명세를 치른 인물입니다. 후에 2009년 열린 하로프로의 한국인 연수생 모집 오디션인 대동경소녀의 일본 합숙 에피소드에도 보컬 트레이너로 참여했었으며 후에 AKB48의 몇몇 프로젝트 오디션에 보컬 트레이너로 참여하거나 프로듀스 101 재팬의 보컬 트레이너로도 참여를 하며 일본 아이돌 업계에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악 전공자로서 자신만의 교육 방침이 있는 트레이너로 유명하지만 푸드 재팬 참가자에게 코칭을 하면서 가사를 가로쓰기가 아닌 일본의 전통적인 쓰기 방식인 세로 쓰기를 해놓고 불러야 느낌이 산다 같은 모호한 발언을 하거나 AKB48 멤버들의 프로젝트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한 멤버를 탈락시키며 좌절감을 맛보는 경험을 시켜야 할 것 같아서 떨어뜨렸다 같은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하로프로 아이돌의 보컬 트레이너로 관여한 것은 아니고 최근은 자신의 레슨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등 사실상 프리랜서 보컬 트레이너에 가깝지만 모닝구 무스메 전성기나 그 이후에도 부정기적으로 주요 오디션의 트레이너 겸 심사위원으로 멤버 선발에 관여했었기에 그의 지도관이 2000년대 초반 모닝구 무스메를 시작으로 하로프로 멤버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사내 트레이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최종 합격은 이런 오디션을 통해 뽑아왔었고 그 과정에서 스가이가 메인 보컬 트레이너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댄스 트레이닝도 역시 주말과 방학 등의 교육을 시키다가 데뷔 오디션 과정에서 걸러내는데 하로프로에서 16년간 안무가로 활동해온 요시코 안무가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디션 과정에서 역시 그녀가 멤버 선발에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요시코는 사실상 공무원처럼 하로프로 전속으로 모닝구 무스메와 후배 그룹들 안무의 상당수를 창작했는데 16년간 주요 그룹들의 타이틀곡 상당수의 안무에 관여하다 보니 안무 돌려쓰기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한국의 몇몇 오디션 프로 트레이너들처럼 연수생들에게 기초부터 트레이닝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안무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키면서 후에 안무를 잘 외웠는지 때에 따라 동작을 자신의 의도한 느낌대로 잘 추는지 정도만 걸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표면적으로 하로프로는 트레이닝도 시키고 최종 데뷔조는 오디션으로 뽑으며 치열한 경쟁을 시키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의 트레이닝이 체계적이냐라고 물으면 물음표가 붙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측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2014년도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프로듀서 층쿠의 존재였습니다. 층쿠가 후두함으로 성대 적출 후 프로듀서에 물러나 작사, 작곡에만 일부 참여하기 전까지는 평균 5개 팀 정도의 현역 활동 그룹의 타이틀곡을 혼자 작사, 작곡하였고 관여한 그룹들이 워낙 많아 신곡의 작업 속도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늘 빠듯한 일정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곡이 나오기도 전에 곡의 컨셉을 전달받고 안무가가 임의로 안무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렇다 보니 뮤직비디오 촬영 과정에서 안무가 변경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새 음반을 준비할 때 데뷔곡이 선정되면 여기에 맞춰 안무팀, 의상팀 등이 신곡에 맞춰 준비를 하는 한국의 일반적인 아이돌 시스템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때에 따라 층쿠가 샤랑큐 시절부터 보여온 본인의 취향이 반영된 의상으로 활동을 시키기도 하는 등 층쿠의 입김이 절대적인 상황으로 애초에 그의 일정에 따라 사내 안무팀이나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또 하로프로를 운영하는 어프런트 프로모션의 어프런트 그룹은 연예기획사로 출발했으나 부동산과 요식업 등이 큰 성공을 거두며 연예기획사 운영은 회사 차원에서 보면 취미 활동 수준으로 규모가 역전되었는데 이로 인해 회사 소속 직원들과 아이돌에게 사내 복지가 좋아졌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회사 차원에서 보면 무리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프런트는 비상장 회사이며 2015년 회사의 재무 상황이 공개된 바 있는데 총 자산이 하나로 약 3,200억 원인데 부채가 90억대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익은
모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요식업, 기타 사업으로 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업프론트 소속 아이돌들은 연봉과 허봉, 성과급을 모두 지급받으며 은퇴 후에도 자진해서 퇴사를 하지 않으면 명예직함을 주고 호봉을 적용해 연봉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회사입니다. 미성년자 흡연 논란으로 결국 회사를 떠났던 인기 아이돌 카고아이는 미성년자 흡연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는 자숙 기간 동안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형식적인 업무를 주면서 월급을 챙겨주었을 정도였고, 이후 지속적인 논란으로 결국 회사를 떠나기 전까진 계속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2000년대 초중반 큰 인기를 얻었던 마츠우라 아야는 결혼과 출산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음에도 회사에서 호봉에 맞춰 계속 월급을 챙겨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갑자기 왜 사내 복지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업프론트 회사나 소속 아이돌이 이런 안정적인 환경 때문에 치열한 경쟁의식이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회사는 연예 사업부가 적자만 내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경영만 하는 기조를 유지하면 되고, 소속 아이돌 입장에서도 큰 사고 치지만 않으면 심지어 은퇴 후까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AKB48 사단의 급부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누리고 있던 일본 내 독보적인 걸그룹 회사로서의 지위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프론트는 무리해서 아이돌 사업을 확장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대신 여러 상수를 도입해 자사 아이돌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침으로 방향을 굳혔고 안정적인 수익을 냈었고 현재도 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여성 아이돌 시장의 정점에 있었던 모닝구 무스메가 여전히 입학과 졸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이름값이 남아있으며 회사 내 안정적인 복지가 어필되다 보니 회사 내 경영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한 부디 K-팝 가수들을 의식한 행보를 보인다거나 무리한 외국 진출 행보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로프로가 그렇다고 아예 경쟁의식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모닝구 무스메와 소속 걸그룹의 인기가 줄어들자 아시아 진출로 반등을 하려 했으며, 이때 한국과 중국, 대만 진출을 모색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예 연수생 오디션, 대동경소녀를 개최하고 엠넷을 통해 방송했으나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하로프로의 연수생이 되어 데뷔를 준비한다는 것뿐인 오디션이었던 데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K-팝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을 받다가 돌연 일본으로 건너가 또 앞서 언급한 스가이와 요시코 같은 트레이너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며 혼란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이미 소녀시대나 원더걸스 등 인기 걸그룹이 활약하던 시기이다 보니 준비된 아이돌 지망생들은 제2의 소녀시대 등을 꿈꾸며 국내 기획사에 몰리던 시기였다 보니 지원자들의 평균 수준도 높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었습니다. 사실 프로듀서 층쿠는 과거 스마베 멤버 푸사나기 치요시의 한국 활동 부캐 초난강의 캐릭터를 만들어 주었고, 활동곡 정말 사랑해요도 작곡해줬었습니다. 또 그는 기초회화 중심이긴 해도 한국어가 제법 능숙했고 한국 연예계 사정에도 나름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초난강 캐릭터를 기획한 것도 한국에서 일본 연예인의 지명도는 높지 않지만 그나마 유명한 것도 스만 멤버 기무라 타쿠야나 아무로 나미에 등 미남미녀 탑스타 정도라고 판단해 아예 그나마 유명한 일본 연예인과는 정반대의 컨셉의 캐릭터로 가보자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어 한국 아이돌의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한국 오디션 당시에도 그런 실력 혹은 잠재력을 지닌 참가자들의 참여를 내심바란 눈치였으나, 그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한국 아이돌들처럼 춤과 노래의 자질을 보이면서 일본어도 능숙했으면 좋겠다 는 인제는 부디 이 일본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이 될 뿐인 오디션에 참여하지 않았고, 층쿠나 하로프로 측도 결국 의도한 방향으로 멤버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후 유일하게 합격한 합격자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면서
주말과 방학 등에만 일본으로 불러다 짬짬이 트레이닝을 시켜줄 뿐이었고 결국 합격자도 춤과 노래, 일본어 실력이 큰 성장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의 현지 연수생들과 경쟁을 하는 어려움을 겪다 2011년 퇴사하면서 데뷔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층쿠는 2011년 2차 한류붐으로 타라와 소녀시대 등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자 예능에 나와 한국과 일본은 체내의 리듬감이 다르다며 일본은 멜로디에 강한 백인, 한국은 리듬에 강한 흑인의 감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주장의 황당함과는 별개로 이때 층쿠 자신은 이미 한국의 연예계의 수준이 높다는 걸 2000년대 초반부터 알고 있어서 위기감을 느꼈으며 소속 아이돌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어프런트 회사 자체가 가지는 안정적인 환경과 이로 인한 스태프들의 공무원화, 그리고 층쿠가 2014년까지 모든 아이돌 활동에 관여했던 문제 등이 겹쳐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치열하게 아이돌이 육성되는 환경은 아니었던 회사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트레이닝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하는 AKB48 사단과 비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무를 맞춰가며 춤을 추게끔 가르치려고는 했고 잘하든 못하든 라이브를 고집하는 무대와 논란이 없진 않았으나 보컬 트레이닝이 병행되었기 때문에 데뷔 멤버 중에 실력이 꽤 성장하는 아이돌들의 모습도 간혹 볼 수는 있었습니다. 덕분에 2010년도쯤까지는 춤과 노래가 AKB48 사단보다는 하로프로 쪽이 더 낫다는 점을 회사와 하로프로 팬들이 부각시켜왔고 이 주장이 나름 먹히며 팬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K-팝을 중심으로 한 2차 한류 열풍이 시작되면서 경쟁사와 비교해서 강점이라 주장하던 춤과 노래 실력이 좋다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하로프로의 인터넷 방송 하로스테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하로프로 걸그룹 멤버들이 모여 프로젝트 형태로 하로프로 댄스부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경쟁사 AKB48 사단과 비교하면 그나마 낫다는 실력적인 부분을 어필할 기회였지만 여전히 안무가 요시코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프로젝트 그룹이었던 데다가 춤을 잘 춘다기보다는 좋아하는 멤버들의 구성, 그리고 기초부터 훈련되지 않은 멤버들의 실력이 드러나며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후 하로프로 댄스부는 멤버 변동을 거치며 댄스팀으로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기초 트레이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저 하로프로 팬들에게만 주목받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모닝구 무스메를 데뷔시킨 오디션 프로 아사얀에서 모닝구 무스메는 인디 싱글을 발매하여 5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면 정식 데뷔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이 과정이 방송에 공개되면서 팬층을 모으고 정식 데뷔를 한 것이었습니다. 즉 출발 자체는 오디션을 통한 스토리가 일본 대중들에게 어필되며 인기를 모으기 시작한 그룹이었습니다. 이후 자체 예능과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인기를 얻어왔고 이 인기를 꾸준한 전국 투어 콘서트 등의 공연으로 확장해왔으며 이 기조를 후배 그룹들도 물려받아왔습니다. 그래서 K-팝 아이돌과는 다소 다른 방향성과 실력을 지니게 되었고 그럼에도 모닝구 무스메 전성기에는 일본 메이저 걸그룹의 대표격인 회사로 존재감을 떨치며 인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트와이스와 JYP의 일본인 걸그룹 2주의 인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하로프로는 어떤 방향으로 소속 아이돌을 육성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